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편입 시즌인데 1차 합격 발표가 점점 진행되면서 아무 도움 없이 학업계획서를 쓰려니 너무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차 합격도 쉽지 않았던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학업계획서 틀 잡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고 검증된 공식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써보면서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방법이라는 점, 이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저도 이대 학계서를 준비하면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일부 받긴 했지만 결국 학계서를 쓰는 거는 본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자소서를 계속 혼자 써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은 팁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학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본인만의 컨셉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실함, 꾸준함, 집요함, 비판적 사고 이런 키워드들이죠. 만약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단계는 잠시 건너뛰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GPT에 나를 세 단어로 표현해줘 라고 한번 질문해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컨셉은 성실함과 집요함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거나 부족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든 끝까지 파고들어서 세워나가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학계서 전반에 깔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컨셉을 어떻게 학업계획서에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내가 실제로 해온 활동들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활동들을 시간 순으로 한번 나열해보세요. 정말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 팀플, 개인 과제까지 전부 다 적어보세요. 제 사례를 간단히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전염병과 코로나가 미친 영향에 대해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쓴 적이 있고 최우수 그림 우수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2학년 2학기에는 경제통계 기초라는 수업에서 여성 미생물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이 아닌 경로 유연성일 것이다 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었고 역시 최우수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학생연구단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공공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우수 연구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학년 2학기에 생활기하과 구성론을 시작했고 경제통계 실습이라는 수업에서 영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역시 최우수 분석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한 활동들을 정리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 2개에서 3개만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대단해 보이는 활동을 최대한 많이 나열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편입은 취업이 아니라 공부할 사람을 뽑는 과정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학습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공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학생연구단, 회계학과 복수전공, 경제통계 실습 수업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잡았고 보조적인 어플로 장학금 수요 이력을 추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역공공은행, 회계복수전공, 영화매출 분석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진 활동을 스토리로 연결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연결했습니다. 학생연구단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로스타코다 주기되는 사례를 알게 되었고 이 요인이 경기 변동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하려면 재무제표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한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바로 회계학과 복수전공을 시작했고 연구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춰보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재무제표 데이터와 경기 변동 지표를 활용해 회계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어떠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우수 연구팀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경제통계 실습 수업에서는 회계 분석을 더 깊이 있게 공부했고 그 결과 600개의 영화 데이터를 활용해 영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와 새로운 변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함을 인식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매학기 성장 우수 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스토리를 연결했는데요. 즉, 내가 한 활동을 시간별, 성장별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활동 하나하나의 화려함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 부족함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 흐름을 스토리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대회나 프로젝트에서 상을 받거나 큰 결과물을 낸 적이 없어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회나 프로젝트에서 꼭 상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을 통해 문제의식을 느꼈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방학에 특정 활동을 했지만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다음 학기 관련 수업을 듣고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보완했는지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구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개수보다 연결성과 깊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평가자들이 보고 싶은 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태도와 전공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만일 비동일계 전공이라도 어떤 계기로 이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 부분만 잘 풀어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진로계획은 지금까지의 공부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향이 좋고 구체적인 진로가 없다면 대학원 진학을 진로로 잡고 어떤 주제로 연구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또 그 진로를 위해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 어떤 활동이나 자격증을 준비할 것인지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만약에 비동일계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전공 수업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수업명과 과목명을 무작정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나만의 컨셉 잡기. 두 번째, 내가 한 활동들 시간별로 전부 정리해 보기. 세 번째, 컨셉에 맞는 두세 개 활동을 연결해 스토리 만들기. 네 번째,
그 흐름에 맞는 진로계획 작성하기. 이 순서대로만 진행하셔도 훨씬 논리적이고 속들력 있는 학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학업계획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학업계획서 작성에 앞서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